네. 잘 자, 들리시나요? 네. 예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김종혜 교수님이 이 영어 명언 네. 365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셨는데요. 옆에 네. 지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설레이시고 아마 기쁨이 뭐 그 감동에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사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김종희 교수님 영어 명언 365일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SNS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참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나요? 현재 지금 몇 한 분이 들어와? 30분 정도 네.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네. 정말 전국에서 또 뭐 해외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저도 이 줌으로 이제 뭐 논문 진짜 조금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희 교수님을 제가 추천사는 거기 내용이 있고요. 제가 본 김정희 교수님을 간략하게 한 1분 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경에 어떤 그런 강연 모임에서 이렇게 뵀습니다. 제일 처음 뵌 거는 서로 인사를 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아마 마포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게스트 스피커였고 김정희 교수님을 몰랐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지하에 뭐 카페인가 뭐 분식을 파는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김정희 교수님이신데 제자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자상하게 어떤 분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민대학교 대학원생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상하게 여러 가지 코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지 모르고 저분이 참 자상하시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음식도 좀 사주시면서 그래서 참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행사장에 가서 만나 뵀습니다. 제가 본 김종희 교수님은 한마디로 그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지금 우리 사회자이신 그 회장님이 소개하신 그것 그대로 한결같은 분이 아닌가. 저는 이분을 지금 한 거의 6년, 7년 뵈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김정희 교수님을 곁에서 보신 분이라면 제 말에 동의를 할 거고 앞으로 또 이분하고 친해지면 이제 또 저자니까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느끼실 텐데 너무나 한결같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이쯤에서는 좀 저분이 귀찮아하겠다. 제가 이제 같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 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계 많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께 여러 가지를 여쭤보면 이건 좀 미안해서 못 물어볼 것 같다는데도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많이 베푸는 분이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해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분이 카톨릭 신자십니다. 저는 성당을 가본 결혼식장 한 번 갔다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성당에서 결혼식을 길게 합니까? 한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신이 다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카톨릭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 아닌가. 보통 제가 이제까지 만나온 평범한 그런 인간 군상하고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우리가 또 강릉에 가면은 신사임당 또 모신 곳도 있고 귀감이 되기 때문에 모시는 겁니다. 이 범죄자들은 감옥에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또 코로나 중증 환자는 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매너는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가까이 돼야 되고 나쁜 매너는 피해야 됩니다면은 우리 김준혜 교수님은 한마디로
기버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마음도 정말 저런 교수님이 있을까? 얼마나 저 학생들은 행복할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이 책에 묻어 나와 있고 이 책을 마지막 편집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점검하는 과정도 제가 옆에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교수님은 제가 옆에서 본 분으로 그리고 실력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물론 이분의 전공인 경영, 경제 이런 분야 외에도 저는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쪽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영어 명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좋은 문장도 익힐 수 있고 또 이 영어 명언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잠시 좌절했을 때 마치 탁 펼치니까 좋은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정희 교수님에 대한 추천의 말씀, 축사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책 벌써 받아보셨죠? 저는 이 책을 아직은 못 받아봤지만은 이 책을 이미 그러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가서 살 거고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미. 네. 거기서 한 문장만 그러면 소개해 주신다면?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많이 있는데 글쎄요, 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매일매일 그 좋은 문장들이 참 많았는데 문장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이제 그 통틀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실수하는 사람은 누가 실수를 하냐 하면 노력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SNS 상에서 뭐 이렇게 비난이 있고 그래서 실수는 노력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이고 실수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자, 이재명은 여당 후보예요. 야당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이 세 사람이 인기도 있지만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가장 논란의 중심입니다. 4개월 뒤에 이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력하는 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사님께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네. 제가 괜찮으시다면 축가를 하나 준비했는데 해도 될까요? 축가.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면 다들 박수로 우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오늘 사실 축사도 갑자기 부탁을 드린 건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핀을 해놓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로. 앵콜은 안 받겠습니다. 앵콜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곡밖에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그 황진이의 그 한시 가운데 그 연인 서경덕을 그리는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속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 한시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로미오 비슨의 정말 그리운 사람이 있는데 꿈에서밖에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In Dreams를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Candy color cloud, cold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김정희 씨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St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 day.
is al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I dream of you. When I dream of you, when I dream of you tonight, in dreams of you. Dreams I walk with you. Dreams I told you. Dreams you're mine. All of the time we together. Dreams, just you I awake. I can help it. I can help it if I cry. I remember you said goodbye. Just stay by. You only have 김 교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ne more time, once again, looking forward to.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 김종일 교수님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또 한번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ooking forward to see you soon.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와, 어우, 아주 열창을 해주셨는데 이 춤이 근데 귀를 안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참 다른 때보다도 이 줌으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 있고요. 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인생지향학교에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똑같은 소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 강의나 모든 것은 이 줌에서 다 되는데 음악만큼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 간절한 소망은 2022년도에는 인생디자인학교 랜선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만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음악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조그만 한 14평만 돼도 돼요. 14평에서 그런 시설만 해놓고 거기서 하면은 음악을 해도 댄스를 해도 이 줌으로 전달되는 게 하나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곽영일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일 교수님 강연 기대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김종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호성을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교양생님 화면을 어떻게 바꿉니까? 잘 나오시는데요. 잘 들립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나오는데 지금 파워포인트 그거를 띄우려면 좀 띄워주세요. 네. 밑에 하단에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화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걸 클릭할까요? 예.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먼저 열어놓으셨죠, 교수님? 예. 이제 네네. 잘 보입니까? 네네.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제 목소리도 잘 들립니까? 네, 멋지게 아주 들립니다. 예, 저는 이어폰 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 디자인 학교의 한만정 교양선생님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저한테 아마 주어진 시간이 한 80분인데 벌써 한 20분 넘게 썼기 때문에 9시 반까지 끝나면 됩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한 40분 정도 제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고 한 20분 정도는 우리 여러분 이 콘서트에 참여하신 분들과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책을 보면은 이 버건디 컬러로 책 색상을 정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 사진이고, 자,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의 법조인이 한 분 계십니다. 강민구 부장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 고등법원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강의 시간에 보니까 이 문기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2마리 개를 키우고 있대요. 한 마리 개 이름은 편견이라는 개 한 마리하고 또 한 마리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2마리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2마리 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개가 또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이 슬라이드를 강민구 부장판사님의 허락을 받고 쓰기 때문에 밑에 소스를 밝혀놨습니다. 우리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이거를 다운받으시가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책에 나왔는 저희 프로필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션은 평생 현역, 평생 청춘, 평생 공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요번 달에 그저께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력을 따지자면은 저는 촌놈입니다. 저 대구에 있는 대구중학교, 경북고등학교,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을 했죠. 그래서 직장 생활 한 2년쯤 하다가 호주로 뜻한 바가 있어 유학을 갑니다. 그때가 82년 말입니다. 제가 대학 학번이 74학번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4년 정도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운이 좋았는지 어떤지 몰라도 카투사로 제가 배치가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미군들하고 힘차게 파이팅하면서 영어를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감 하나만큼은 살아있죠. 그리고 또 저는 또 직장 다니면서 자산운용사에서 건강 관련되는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식품영양학으로 가정학 사기를 2013년도에 하나 땄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재무관리로 박사과정도 마쳤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줄에도 한 1년에 한 2상 정도 해가 한 20상 이상 줄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지금 영어로 전공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대학교 강의 이외에 뭐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웰리스 건강 관리, 유대인의 경제 교육,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운용 전략, 그리고 와인, 비어, 위스키, 브랜디, 비교와 술의 매너, 패밀리 리더십 뭐 등등 여러 토픽을 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제가 첫 직장이 신용보증기금이었고 호주 가서 4년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다가 장은증권, 자산운용사, 그리고 대학교에서 지금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지금까지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과목 수를 보니까 24개 과목을 강의를 했어요. 참 엄청나게 많이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우리 한만정 교양선생님이 항상 옆에 성경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있는 이 조그만한 포켓판의 성경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 영어 성경입니다. Good News for Modern Man이라는 뉴 테스트먼트인데 이걸 아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참 이 너무 쉬운 단어도 몰라가지고 옥펜 찾아가지고 한글로 적어놨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저 뒷부분에 가면은 여기 신약성경 뉴 테스트먼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 끝무렵에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영어로 정확히 뭔지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영어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쭉 밑에 보면 아멘, 그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it is so or may it be so. may it be so 하면은 기도 끝무렵에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certainly sure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하면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뜻이 예 그렇습니다라는 그 한 뜻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라는 그런 것도 오늘 공부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명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언에는 자 이게 일일자 명언입니다. 일일자 명언. 그리고 책을 딱 펴면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는 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명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를 그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best thing a father can do for his children is to love their mother. 아빠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존 우든이라는 분은 100살까지 사신 대단한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농구 감독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 교육에는 부부 사랑이 최고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해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부부가 그렇게 원만치 못하면 그 자식들도 그렇게 원만하게 성장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또 1월 2일자 명언입니다. 이거는 로마의 16대 황제에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Everything we hear is an opinion, not a fact. Everything we see is a perspective, not the truth. 자,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듣는 모든 것도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도 관점일 뿐 진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누가 이야기하면 그 의견에 막 휩쓸릴 수가 있는데 항상 팩트 체크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와 진실이 뭔가를 끝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찾는 이 책에 보면은 영어 명언을 통해서 영어와 친해지는 방법해서 7가지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어 명언은 촌철살인의 표현이다. 둘째, 한 문장 한 문장이 고급스러운 실용 영어이고 눈으로 뜻을 파악한 뒤 큰 소리로 40회 정도 낭독한다. 명언을 직접 필사해 보는 것도 좋다. 보고 듣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영어 회화 학습에 큰 장애물이다. 하루 한 문장씩 외우면은 영어 말하기 실력이 일취월장할 것이다. 영어 명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저의 하나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거는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했는 얘기입니다. Making money is art, and working is art, and the good business is the best art. 참 이게 좀 가슴에 와닿는 게 돈 버는 것도 그리고 일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술인데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은 최고의 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애국자 그룹을 저는 2가지 그룹을 봅니다. 기업을 하셔가지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가가 저는 최고의 애국자 중에 한 분이고, 둘째 그룹은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를 멋지게 키운 엄마 그룹을 저는 또 가장 최고의 애국자라고 봅니다. 기업가와 엄마 그룹을 저는 최고의 애국자라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저희 의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Successful people ask better questions and as a result they get better answers. 자,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 더 좋은 해답을 얻는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야 그 사람의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수준이나 그거를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러 가면 질문을 절대로 안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G20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기자회견하면서 한국 기자들을 보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 기자만 질문 받겠다 해도 결국은 한국 기자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학교 교육을 하면서 질문하는 그런 훈련이 좀 적게 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 질문을 잘하면은 성공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명언은 그 피카소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Action is the foundational key to all success. 여기 나온 문장들은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니잖아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죠? 액션, 행동은 to all success, 모든 성공에 있어서 foundational key, 기본적인 열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동과 실천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죠? 이 피카소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화가죠. 평생 동안 본인이 습작까지 앞에서 그린 그림의 수가 57,000여 점이 됩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과거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모방을 하는데 또 귀재입니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작품을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 피카소가 했는 또 모방에 관한 명언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은 good artist, copy. 그냥 괜찮은 예술가는 복제를 하고 great artist, 위대한 예술가는 steal, 훔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카소의 다른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하면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워렌 버핏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I measure success by how many people love me. 자, 이거 별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그죠? 이게 참 심오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로 나는 성공을 평가한다. 자, 워렌 버핏은 1930년생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유가증권 투자를 해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같은 유대인 뭐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이 가끔가다 보여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거든요. 제가 워렌 버핏의 평전을 1000페이지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분이 유대인인데 그 선생님부터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는 유대인 피가 아니지만 이 정신은 유대인의 정신이 머리에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 뭐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의 금융을 주름잡고 있으니까 저 양반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는지 누가 그 글을 그렇게 써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수가 얼마쯤 되는지 이게 성공의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주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hat did you do to my sign? I wrote the same, but in different words. Thanks, love. 자, 이 동영상을 뭐 한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인데 여기 보면은 원래 이 눈이 먼신 분이 원래 I am blind, please help. 저는 장님입니다. Please help.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동전 한두 개씩만 던지고 가는데 어느 멋쟁이 숙녀께서 가보니까 그걸 다시 문장을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너무나 아름다운 날인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라고 문장을 바꾸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동전을 하나 줄 거를 10개, 5개 막 던져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hange your world. 당신의 말을 바꾸라. 그리고 change your world.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진짜 느끼게 하는 동영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웨이터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당이나 그 요식업에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남자는 웨이터 그리고 여성은 웨이트리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그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반찬이 모자라면은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좀 젊으신 분들한테는 매니저님 이렇게 부르고 좀 나이 드신 분한테는 대표님, 사장님 이 반찬이 너무 맛있는데 조금 더 줄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아주 저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웨이터에 대해서 아주 루드하게 대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서양에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아주 점잖게 천천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우리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하고 아마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붙어 있는 30개 명문장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Impossibility is the excuse made by untried. Impossibility, possibility 하면 가능성이고 앞에 im을 붙이면 불가능이죠. 불가능이라는 하나의 변명이다. Made by the untried.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그 게으른 자들은 온갖 변명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 부진한 사람은 절대 변명을 하지 않고 새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10,000번의 실험을 해가 실패를 했다고 우리는 보지만 토마스 에디슨은 10,000번의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광영 교수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한만정 교장선생님처럼 무조건 한번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영국의 인류학자 겸 진화 심리학자인 로빈 덤버라는 사람이 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로빈 덤버, he proposed that humans can comfortably maintain only 150 stable relationships.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나는 친구가 몇백 명이니 몇천 명이니 나는 카톡에 몇천 명이 연결되어 있니 전화번호가 뭐 몇천 명이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아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가 150명 내외라고 덤바 박사는 인류학자고 진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케이스를 보니까 150명만 연결이 잘 돼 있어도 진짜 이 사람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덤버의 수라는 거는 150명이라는 거는 영어 공부 이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전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건 디자인이죠. 제가
한 2년 전에 강남에 있는 어느 카페를 갔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A family is a gift that lasts forever. 와, 야, 진짜 멋있는 말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족은 영원히 지속되는 선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와, 진짜 이 짧은 한 문장 가운데서 가족을 정의를 저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가족은 우리가 다시 위 슬라이드로 한번 올라가 보면은 FAMILY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FA는 father, M은 mother, I는 I, L은 love, Y는 you. Father, mother, I love you가 합성된 단어가 famil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아빠하고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가족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참 한번 감동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얘기인데요. Marriage is neither heaven nor hell. It is simply purgatory. 이 purgatory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단테가 쓰는 신곡에는 purgatory 연옥편이 나옵니다. 연옥편.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연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데 잠깐 머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자손들이 계속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빠지지 않고 천당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기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는 아브라함 링컨이 했는 얘기인데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단순히 연옥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건 하나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죠? 우리 연애할 때는 모든 게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결혼을 해보십시오. 자, 연애할 때는 자기 남자친구나 그 맛있고 좋고 비싼 거 사주기를 원하지만 결혼하면은 비싼 거 사면은 와이프가 왜 비싸게 샀나라고 이렇게 또 약간 그런 태클을 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혼 생활도 하나의 연옥이고 현실의 삶이라고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은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the poor is not be one of them입니다. 이거는 앤드루 매추라는 호주의 베스트셀러가 했는 얘기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의 일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먼저 가난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부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라는 개념은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는 것의 하나의 중요성을 그 이야기하는 명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건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벨기에 출신의 영국 배우가 했는 얘기입니다. Life is a party, dress like it. 삶은 하나의 파티다. Dress like it. 항상 파티처럼 좋은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단어도 몇 개 안 되는 아주 짧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삶은 파티다 이거지. 파티에 나가면서 반바지나 추리닝 입고는 안 나가잖아. 그죠? 좀 집에서 자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나가기 때문에 Life is a party, dress like it.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죠?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 배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 휴일과 티파니에서 아침에서도 주연을 했고 그리고 그 말년에는 모델 겸 자선 사업가로서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평상시에도 의복은 단정하게 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은 항상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부부 사이에 관한 또 재밌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To catch a husband is art. To hold him a job입니다. 자, 남편을 잡는 것은 예술이고 그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다. 이거는 시모노 드 보바르 프랑스 작가가 했는 얘기지만
뭐 이거는 남자들이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한테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명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항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자, 여기는 the best way to teach people is by telling a story. 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은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그 미국의 전문 강사 겸 경영 전문가인데 이분이 쓰는 책 제목되면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책을 쓰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쓰는 이 책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리느냐면은 영어 원 제목이 Fail Done Parenting인데 그때 제목을 이거 아니고 이상하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목만 바꾸니까 200만 부가 팔렸다는 책입니다.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마 여기 우리 저희 콘서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라는 데는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토리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셋째는 스토리 셀링, 스토리를 팔고, 그 다음에 스토리 두잉, 스토리를 행동하는 것. 이렇게 4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링 얘기하시는 분은 되게 많은데 스토리 셀링이나 스토리 셀러로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토리 두잉을 스토리 두 하는 사람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토리 셀링에 관한 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죠? 자, 이 스토리에는 4개 단계이기 때문에 스토리 메이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텔링,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 셀링, 스토리를 팔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 두잉, 스토리를 행동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책은 The Power of Story Selling입니다. 그죠? 저도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스토리 텔링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셀링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텔링으로 보여요. 다시 보니까 이 스토리 텔링이 아니고 스토리 셀링이었습니다. 그죠?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어놨는 책입니다. 그죠? 이 저자는 중국 사람인데 여기 보면 월트 디즈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성공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마 이 방에서 제 콘서트를 듣는 분은 자식들에게는 이 책을 한번 사서 보도록 공유해 주는 것도 뭐 안 사더라도 서점에 가면 도서관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 빌려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브랜슨 경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50년생입니다. 이분이 있는 교육에 관한 명언입니다. Education doesn't just take place in stuffy classrooms and the university buildings. It can happen everywhere, every day, to every person. 이게 뭐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교육이란 엄숙한 분위기의 교실이나 대학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매일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거는 꼭 학교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만나서 이룰 수 있고 전철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 리차드 브랜슨 경이라는 사람이 난독증 환자입니다. 글을 잘 못 읽어요. 못 읽기 때문에 맨날 학교 가면 열등생일 거 아닙니까? 그죠? 성적도 거의 꼴찌 수준이죠. 근데 리차드 브랜슨의 엄마는 야, 니는 공부 좀 못해도 다른 탤런트가 있다고 계속 길을 심어줬는 겁니다. 그죠? 심어줘가지고 지금 이 버진 그룹이라고 따지면 영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삼성그룹 정도의 가장 큰 그룹의 오너 겸 회장입니다. 휘하의 회사 수가 한 400개가 됩니다. 이 버진 그룹이라는 게. 그럼 왜 그 그룹을 버진으로 졌냐면 버진이라는 단어가 천연한 뜻이잖아요. 모든 거를 스타트업 하듯이 처음 시작해서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버진 그룹입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버진 그룹의
양반이 50년생인데 한 30대 중반쯤 됐을 때 남미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버진 아일랜드로 소위 여행을 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고장 나버렸어요. 이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여행 가다가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발 당당 굴린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양반은 사업까지만 안 돼서 그 공항을 노크를 겁니다. 혹시나 이 공항에 전세기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대. 전세기 한 대 빌리는데 얼마냐? 가격을 따져가지고 그 여행 때 이야기하는 사람 수를 나누니까 한 사람당 39달러만 있으면은 전세기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몇 시간 걸렸지만 전세기를 떼서 그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가서 이분이 항공사를 또 설립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어느 누구든지 매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공부는 굳이 학교에 갔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디즈레일리입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전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여기에 리차드 브랜슨 앞에 서가 붙습니다. 서. 영국 사람들이 서라는 존칭은 뭐냐면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전을 받은 사람의 하에서만 서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할 때는 리차드 브랜슨 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하면은 백작을 얘기합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입니다. There is no education like adversity. 역경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답니다. 그죠? 벤자민 디즈레일리인데 이분이 영국 수상도 했습니다. 수상. 자, 여기서 영국의 수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방 정부의 수상은 프라임 미니스터고 영국에는 주가 4개 주가 있죠. 잉글랜드주, 웨일즈주,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4개 주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도 주 정부의 수상이 있는 겁니다. 주 정부의 수상은 영어로 프레미어입니다. 프레미어고 연방 정부의 수상을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영어 사전 찾아보면 프라임 미니스터나 프레미어나 수상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한 4년간 유학을 했기 때문에 호주에는 6개 주가 있거든요. 호주의 연방정부의 수상은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저는 시드니에 있었기 때문에 시드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의 수상은 프레미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Into whatever house you enter, first say peace to this household. If a peaceful person lives there, your peace will rest on him, but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이건 루카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안을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문구를 갖고 우리나라의 생활 성가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집안의 평화, 내 나라의 평화, 온 우리를 향해 평화의 노래 불러라. 내 결에 와버들 나 사랑하기에 평화의 노래가 넘치게 하리. 잠깐. 죄송합니다. 중간에 잘못 끊었어. 내 이게 배도하여라. 거기 평화 바라는 사람 살고 있으면 평화 머물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집안의 평화, 내 나라의 평화, 온 우리를 향해 평화의 노래 불러라. 내 결에 와버들 나 사랑하기에 평화의 노래가 넘치게 하리. 내 집안의 평화, 내 나라의 평화, 온 우리를 향해 평화의 노래 불러라. 내 결에 와버들 나 사랑하기에 평화의 노래가 넘치게 하리. 내 집안의 평화, 내 나라의 평화, 온 우리를 향해 평화의 노래가 넘치게 하리. 내 집안의 평화, 내
잠깐 노래는 스톱하고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 pessimist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An optimist sees the opportunities in every difficulty라는 문장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를 어려움을 찾아내고 모든 기회 속에서도 찾아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 이렇게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에 관한 에피소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도 윈스턴 처칠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서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양반도 이분도 수상이기 때문에 프라임 미니스터입니다. 그죠? 여기 밑에 보면은 프라임 미니스터는 연방 국가의 연방 정부의 수상을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프레미어는 연방 국가의 주정부의 수상을 나타낸다. 간단히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비관론자로 어려움을 찾기보다 낙관론자로서 기회를 찾아보자고 저는 그렇게 해설을 해봅니다. 자, 이 펄벅에 있는 얘기인데 To eat bread without hope is still slowly to starve to death. 희망 없이 빵을 먹는 것은 여전히 조금씩 굶어 죽어가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희망 없는 밥은 영혼마저도 죽게 한다는 그렇게 해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철학자입니다. The face is the soul of the body. 자,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한다. 우리가 얼굴은 진짜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 아브라함 링컨도 40대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항상 인상도 쓰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야 얼굴이 부드러워지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6년도에 나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인데 여기 보면 3명의 흑인 여성이 미 나사 우주항공부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애환 그런 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사람들은 실제 주인공들이고 왼쪽은 영화 배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영화 포스터에 어떻게 나왔냐면 Genius has no race, strength has no gender, courage has no limit.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성별이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흑인 여성의 강인함과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보는 겁니다. 자, 거기에 그 중에 한 분인 캐트린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do your best, but like it like what you do, and then you will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것을 좋아하라. 본인이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실제 히든 피겨스의 실제 모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술에 관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븐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는 얘기인데 A man is not getting old, but mellow like good wine.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원숙해지는 것이다. 자, 우리 그 노사연 씨가 부르는 바램이라는 데도 이런 비슷한 가사가 나오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다, 뭐 익어가는 것이다, 그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셰익스피어가 있는 이야기인데 The course of true love never did run smooth. 진짜 사랑의 행로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얼마나 업다운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랑이 멋있게 성공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시간이 9시 반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4분이 남았기 때문에 Q&A를 받고 Q&A 하는 도중에 또 시간이 남으면 제가 뒤에 보너스를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뭐 지금부터는 오늘 이 콘서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명언에 관한 것도 괜찮고 영어 공부에 관한 것도 괜찮고 저에 관한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그 질문하실 때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은 짧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Q&A 타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교수님 그 화면
공유를 중지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네, 어떻게 위에서 공유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유 중지 예. 네. 와. 이렇게 명언 한 문장 한 문장으로도 정말 감동이 아주 진하게 전해지네요. 예. 아우, 순간순간 저 몇 개는 진짜 부부, 뭐 가정 이런 거는 제가 막 캡처해서 우리 가족방에다가 막 넣었어요, 그냥. 오늘 잘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너희들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아주 했는데요. 그리고 학교에다도 몇 개는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정말 감동이 진하네요. 이 명문장 한 문장 한 문장으로 해주시고.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렇게 들으신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우리 김종혜 교수님께 질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We are in Korea, in Seoul. 네, 네, 유근태 회장님, 예, 음소거 여시고요. 예, 김정희 교수님 그 책도 오늘 잘 받았고요.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냈거든요. 아이고, 혹시 잘 고맙습니다. 먼저 우와, 2권이나. 이 네. 책을 4권을 받았는데요. 이 책을 제가 4권을 주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고편에 봤을 때 이건 나가 혼자서 볼 책이 아니다. 이건 우리 손주들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아, 우와. 그러셨구나. 우리 하위도 며느리들도 같이 봐야 되겠다 해서 4권을 주문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도착했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1년 36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에 영어로 된 일명언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명언을 이렇게 기준을 삼으실 때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딱히 교수님께서는 일일 영어로 된 일명언을 선택했던 선정했던 기준이 있으니까. 아, 그거는 궁금합니다. 제가 7년간 매일 영어 명언을 카톡과 페이스북에 올리다 보니까 쌓이는 명언 수가 한 1,500개가 넘어요. 근데 이거를 뭐 1,000개 이상 올리면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일 1명언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하루에 명언 하나씩만 보면은 그래도 부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한 문장을, 자, 영어 공부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주옥 같은 문장을 암기를 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somebody say 이렇게 얘기했다 한 번 문장을 반복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올라가고 자기 지적 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하나 정도 하면은 가장 부담 없는 게 아닐까 싶어가 365개를 선정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예. 내일 1일 1명언으로 해서 제가 한번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또 다르신 분? 네, 또 다른 분, 네, 권태일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권 대표님. 네, 네, 김정희 교수님 책 잘 예.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사실 오늘 제가 밤 11시에 그 설악산 무박 등산 계획이 있어갖고요. 아, 예, 예. 11시에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버스를 출발해야 되는데 예, 예. 이 강의를 들으려고 준비도 안 하고 아직 교수님 너무 명강의 잘 들었고요. 예. 좀 전에 발표하신 저기 PT 자료를 좀 공유가 가능하신가요? 예. 제가 나중에 개별적 문자로 본인 예, 예, 이메일을 주시면 아니면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개인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강의하고 나면은 제 강의 자료는 다 공유를 예. 해봅니다. 예. 됐습니까?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요. 예. 저희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분들한테 아마 좀 소개를 좀 많이 해서 알겠습니다. 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콘서트 한다 해가지고 어제 5시 50분에 우체국 와서 보냈어요. 이거를. 예. 우체국 택배가 그렇게 예. 빨리 도착하는 좀 놀랐어요. 하루 만에 도착했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또 예. 다른 분 질문해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장인교 예. 소장님께서 사실 장인교 소장님이 지금
일 보시느라고 서울에 올라와 계신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 자, 오랜만에 줌에서 뵙네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요. 명언 중에 내가 만들어 배포한 플로리시트 카드에 담은 내용이 여러 겹쳐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장교 수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른 분들 말씀, 이 교수님하고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기 네, 예. 책을 김나영 선생님. 구매하려면 예? 따로 저기 서점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뭐 서점에도 구매할 수 있고 네. 오늘 이 콘서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벌써 그 제가 그 공지하면서 3권을 사면 1권을 플러스 더 주겠는 게 오심이 네. 다 차버렸지만 혹시나 네. 이게서 그 제 오늘 강의 듣고 하신 분한테는 1권을 보너스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 개별적으로 네. 제가 예, 그럼 예. 김나영 선생님 전화번호를 저기 김나영 선생님께 김종혜 교수님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연결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김나영 선생님 혹시 인생진안학교에 계신가요? 네, 그러면 구글 신청서에 쓰셨죠? 네, 연락처가 거기 있을까 싶어서. 네, 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메모해놨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선생님 또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질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질문하면 마이크가 안 나가니까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윤정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을 이렇게 처음 뵙네요. 저희 카톡방에서 뵙다가 예,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버건디 색깔을 좋아해서 투표할 때 제가 버건디에다가 꼭 눌렀었죠. 제가 아직 책은 구입을 못했는데 사실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유근태자님께서 대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에 그냥 카톡으로 올라올 땐 저도 사실 카톡 확인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가끔 되게 이거 아깝다라는 생각은 가끔 했는데 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셨다니까 반가운 것 같고 저도 그러면 사서 그렇게 카톡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따라 쓰거나 이렇게는 잘 안 되는데 책으로 그렇죠.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뭐 저자 사인 같은 거 해서 예. 이렇게 예. 주시는 거죠? 예. 네, 예. 그건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필요하신 분 이름을 제가 다 적어서 예. 네. 예. 네. 네, 연락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하 연주해주신 우리 아까 곽영일 교수님. 곽영일 박사님. 네. 지금 네. 화면 가리셨는데 네.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분위기가 처음 시작할 때 분위기부터 되게 어쨌든 줌이지만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자료를 보면서 정말 한 장 한 장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캡처를 뜨면서 우리 가족들 방에도 올리고 그러긴 했는데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땡큐. 네, 이때는 뭐라 감사합니다. 하는지 압니까? 제가 땡스 밀리언 갑니다. 땡스 왕창 밀리언. 땡스 밀리언 또는 네. 매니 땡스란 표현보다는 훨씬 더 감사할 때는 100만 번 정도 감사하다는 땡스 밀리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강윤정 이사님 감사합니다. 땡스 밀리언. 네. 네. 감사합니다. 써먹어야죠.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자, 교수님, 저는 오늘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듣고 PPT를 캡처해서 가족방에 인생진안학교 이렇게 올리면서 마케팅 차원에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생겼어요. 저는 또 마케팅 비즈니스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하루에 한 문장씩 영어를 올리실 때 지금까지처럼 올리시지 마시고 PPT에다 좀 시간이 들어가시더라도
예. PPT에다 지금 한 문장씩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옆에다 요 책 이미지를 딱 넣는 거예요. 넣고, 예. 넣고 날- PPT 그 한 장씩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혹시 그거를 예를 들어서 PPT를 하셨는데 띄어쓰기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빨간 줄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다 PDF로 변환하면 빨간 줄 안 생기거든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좋고요. 예. 아니면은 알캡처를 활용해서 예. 하시면 빨간 줄도 안 생겨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케팅 오케이. 차원에서 팁 오케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그럼 다른 분 오래오래 질문이 기억될. 예. 네. 또 자, 다른 분 분 질문 또 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준비한 걸 좀 더 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예. 다시 화면 공유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밑에 하단에 화면 공유 연두색 누르시면 됩니다. 예. 공유. 우리가 그 앵콜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좀 준비를 몇 개 좀 시간이 나지 남으면 9시 반까지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네. 역시 자,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 감탄사로 변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보너스로 준비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장례식장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자, 여기서 보면은 동영상에 이런 얘기 나오죠. Beautifully imperfect. 퍼펙트 하면 완벽한이라는 뜻이고 imperfect 하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름답게 완벽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파트너로 만나라. Like your father. 너의 아빠처럼 얘기해서. 참 저는 beautifully imperfect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우리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뮤지컬 했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I Dream the Dream이라는 노래를 한 곡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그 영국에서 갓탤런트에서 되게 우승을 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수잔 보일이라는 여성이 부른 노래입니다. 잠깐 한 구절만 들어보겠습니다.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 was high and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pray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Then I was young and unafraid. 자, 거기에 나오는 게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이라는 그 가사가 나왔죠. 저는 영어 명언을 7년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어떤 곳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다 저희 영어 명언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느 한글로 된 문장이 너무나 멋있는데 영어 문장을 못 찾아가지고 구글에서 2시간 동안 제가 서칭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서칭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처럼 팝송에도 나오고 뭐 벽에도 나오고 뭐 온갖 거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은 그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으로 맨발 걷기를 갑니다. 근데 그 땅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Worrying solves nothing.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을 못한다는 땅에 영어 문구가 있어요. Worrying solves nothing. 이 좋다 싶어. 그런 것도 영어 명언의 소재로 쓰는 겁니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고 신은 용서해 줄 거라고 꿈을 꾸었지요라는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I Dreamed a Dream이라는 노래 가사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쓰는 조그마한 소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의 조건에 관한 소고라는 소논문의 그 매트릭스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조건을 따지는데 뭐 성실하고 뭐 마음이 착하고 이거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트릭스로 점수화를 하는 방법을 제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A는 에이지고 B는 뷰티고 C는 캐릭터 쭉 들어갑니다. 이 26가지 가운데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5개나 7개를 찍어 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겁니다. 1등부터 예를 들면 뭐 7등까지 매기고 1등은 비중이 가장 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는가를 비중 곱하면은 토탈 점수가 나옵니다. 이걸 토탈 전부 다 합하면은 그랜드 토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점수가 예를 들면 한 70점만 넘으면은 눈 깨 감고 파트너로 결정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이런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지금까지 한 20상 정도의 주례를 하면서 주례사에 관한 얘기를 영어로 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하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분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자, 저는 영어 단어 4개로 주례를 합니다. Love is heart.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랑은 하트다. 그죠? 왜 사랑이 하트냐면 이 하트라는 단어가 H는 헤드입니다. 헤드고 T는 toe, 발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ear, from head to toe, 머리와 발 사이에 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온몸을 다해가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까 이제 family는 father, mother, I love you 설명했고 understand라는 단어는 뭐냐면 under는 밑에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겸손하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forgive는 용서하다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4개 단어를 풀어가지고 저는 한 4분 50초, 5분 미만으로 저는 주례를 지금까지 한 20상 정도 써왔습니다. 그죠? 제가 보너스로 준비했는 건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2017년도에 곽영일 교수님이 저를 초빙을 해가지고 영어를 고급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스피치한 내용을 이 책에는 제일 뒤에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록에 가면은 영어 원문이 있고 한글로 번역이 하는데 그 한글 번역의 일부만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급 영어를 잘하기 위한 저의 경험상 제안은 첫째로 많은 독서와 다양한 경험으로 해외여행 및 많은 세미나 참석을 권유합니다. 모국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 잘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국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외국 유학보다는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선생님 밑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면 더 좋다고 봅니다. 그중에 한 분은 저는 곽영일 교수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바이링규를 하면은 2개 언어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죠? 트리링규를 하면은 언어를 3개 하는 사람이고, 쿼드리링규를 하면은 4개 언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1개 국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요 다 설명하고 답을 맞추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다음에 만나면 이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뭔지. 자, 셋째는 모든 사물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기심을 발동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퀴즈 마지막으로 1개 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저는 이곳서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한 분의 답변과 질문을 받고 9시 반에 모든 걸 끝낼 예정입니다. 자, 하만영 교장선생님 화면 다시 바꿔주세요. 공유 중지를 할까요? 네, 공유 중지하시면 됩니다. 예, 예. 네. 1개 언어밖에 못하는 사람을 뭐라 한국어. 하는지. 한국인. 한국어. 모든 것을 영어로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2개국을 하는 사람은 바이링구얼이죠, 그죠? 3개는 트리링구얼, 4개는 쿼드리링구얼이잖아. 한 언어밖에 못하는 사람. 자,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지금 시계가 제 노트북에는 8시 28분이기 때문에 28분 30초 되면 스톱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받는 거는. 모노인가요, 선생님? 예? 모노인거? 모노인가요? 또 다른 분. 한국어. 영어로 답변해야 됩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10초. 어느 분이 답변했습니까? 원. 싱글러. 영어로 답변해야 됩니다. 자, 그럼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퀴즈는 끝내겠습니다. 답을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릴까요? 원님. 예? 코리아. 답은 아메리칸입니다. 아메리칸. 장인규 소장님. 맞추셨네. 오! 예? 장인규 소장님 굉장히 맞추셨어요. 답변을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장인규 소장님 제가 다음에 만나면 책을 한 권 제가 사인해서 드릴게요. 맞췄기 네. 때문에 아메리칸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사람들은 여러 언어를 배우는데 미국은 저거 최강국이라 생각하고 저 나라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넌센스 퀴즈죠. 왜 메이크 센스 됩니까? 그렇구나. 자, 1분 남았기 때문에 뭐 혹시나 한만정 선생님 더 시간 연장 뭐 저는 괜찮은데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원래 전공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잘 못해요. 못하지만 저 한 50년 동안 계속 끝없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영어 학도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자는 그래요? 저희 마이크는 예. 중국인은 아니지만 한만정 마이크로 넘기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네. 클로징 멘트를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이 PPT를 먼저 저한테 주셨는데요. PPT는 정말 이 한 장 한 장이 너무 귀하고 감동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오늘 북콘서트 강의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고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교수님이 하나하나 PPT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듣는데 그냥 감동이 저절로 와서요. 어떤 데서는 눈시울도 잠깐 이렇게 젖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정한수 뭡니까? 선생님께서 왜 예. 아메리칸인지 예. 네, 그거에 아, 대해서 제가 궁금하시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최강국이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영어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넌센스 퀴즈로 답이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넌센스 퀴즈래요. 예, 저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 답변이 됐나요? 네. 예, 저기. 예. 예, 납득하신 것 같습니다. 맞다 그러셨네. 네, 예.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 들으면 저한테 또 컴플레인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넌센스 퀴즈라고 얘기했죠. 네.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정말 진짜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 이 책 한 권 그냥 자녀들 있으면 아까 유근태 선생님처럼 자녀들께도 선물해도 너무 좋겠고요. 이 책은 여기에 또 2권, 3권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불길한 예감. 불길한 예감, 교수님. 그러면은 이 진짜 손주들한테도 이 책은 권해도 정말 어느 누구도 다 귀한 책으로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저희가 그 학교 단톡방에 이 책을 주문하고자 하시는 분들 명단을 꼬리 달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구글 폼으로 해가지고 꼬리 달기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교수님께 다 연결을 해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30분 내로 제가 구글 폼을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1분만 광고를 해도 될까요? 네네, 하세요. 예. 이 책을 보시면서 혹시나 영어 스펠링의 에러가 발견해 주시는 분은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립니다.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네. 영어 스펠링의 에러, 뭐 한글이야 뭐 맞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영어 스펠링의 에러가 있는 것을 발견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분한테는 취합을 해서 책을 한 권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이 광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네, 그러면 오타도 또 오탈자도 발견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모르죠. 워낙 꼼꼼하게 하셔서 아마 그래야 없을 것 한번 같지만. 오타했다가 있어야 다음에 2판, 4판을 찍을 때 교정을 봐가지고 두 번째는 그런 에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뿐만